안녕하십니까. 자, 형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이찬엽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 법령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의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법률에서 45%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론과 판례 여기서 55%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493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파트, 그러니까 수사 파트, 그 다음에 공판 파트, 그 다음에 형집행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거의 다 만점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기초가 좀 안 됐다 하시는 분도 이번에 우리 독한 공무원에서 형사소송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위원을 비롯해서 변호사시험, 가축종 시험위원을 우리가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재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천재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아주 유명하신 분 그 책이죠. 저도 뭐 박사일 받고 교수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이분도 뭐 친분감도 있고 이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집필한 이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을 합한다면은 아무나도 백발백중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그런 형사소송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토탈해가지고 10번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10번 만나기로 했죠. 10번 동안 이 천재를 나갈 텐데 천재 나가기 전에 항상 조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뭐 형사소송법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겠지만, 그죠? 처음 공부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개념이라든가 이걸 같이 공부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조문 특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PT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핵심 정리가 있어요. 즉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문이다 그러면은 관할이라든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이념 이런 것이 출제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 부분만 잘 보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 돌고 돌아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형사소송법 조문을 일단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수사 파트, 그 다음에 공판 파트,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형집행 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3조로 되어 있어요. 493조. 자, 493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수사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공판 파트, 그 다음에 형집행,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율도 비슷하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판례, 중요 판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장 법원의 관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에서는 항상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제1조 이렇게 되어 있죠.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된다.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가 있고요. 직권주의.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주의 같은 경우는 누가 주체가 되냐면 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법관, 판사죠. 법관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면에 당사자주의는 누가 주체가 될까요? 검사,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피고인, 법관, 법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직권주의,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주의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바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사자주의냐 아니냐를 꼭 한번 물어봐요.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당사자주의, 특히 대부분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교우신문주의 어때요? 교우신문주의 어때요? 요것은 당사자주의일까요? 아니면은 직권주의일까요? 요것은 당사자주의라는 겁니다. 요게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알겠죠? 매번 밥 먹듯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저술했어요. 그리고 판례집까지 모두 저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만 따라오신다면은 만점을 맞고 남을 거예요, 아마. 알겠죠? 제가 아주 정확하게 찍어줄 테니까. 알겠죠? 자, 벌써 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교우신 문제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 나올 겁니다.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탄핵주의. 여기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주의가 뭘 뜻하냐면, 자, 기소, 공소권, 공소권하고 재판권. 자, 보세요. 재판권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서는 거. 이것을 탄핵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탄핵주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1조 하나 가지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답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조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송행위의 효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용어를 잘 모를 거죠. 용어, 그죠? 용어, 소송행위가 뭐냐, 소송이 뭐냐, 이런 거, 그죠? 소송. 자, 소송행위가 뭘까? 이것은 바로 뭡니까? 유죄라든가 무죄, 그죠? 무죄 판결을 위한 조건입니다. 판결을 위한 어떤 조건, 이것을 소송행위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소송행위.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게 유죄와 무죄,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언제 유죄가 될까요? 언제?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어요. 언제 유죄가 되겠습니까? 증거를 증명했을 때. 자, 증거를 증명했을 때. 이때 유죄가 되는 겁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죄는 언제가 될까요? 무죄. 죄가 안 될 때. 두 번째,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있을 때는 무죄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어떤 법률 절차 위반했을 때 어떤 판결 내릴까요? 자, 법률 절차 위반했어요. 어떤 판결 내려요?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데. 어떤 소송 절차 가다가 법률 절차를 위반했어요. 자, 법률 절차. 매번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 외우셔도 돼요. 공소기각 판결이다. 매번 출제됩니다. 자, 이걸 외우셔야 돼. 공소기각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결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이다 그러면 어때요? 결정. 이것은 사망했을 때 사망.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는 공소기각 결정하게 되는데, 연태까지 공소기각 판결이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태까지. 어떤 시험이든 간에. 알겠죠? 그냥 답이 그건 거예요. 알았죠? 공소기각 판결 빠지면 그거 시험 문제 형사공부 시험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소송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영향이 없다. 예상 문제가 되겠죠. 관할이 바뀌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요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출제되냐면 요거를 딱 바꿔치기해요. 영향이 있다. 요렇게.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제가 이 조문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냐? 조문에서 45%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55%. 내용은 제 워크북과 이 문제,
요 핵심 천재. 이 두 가지만 보면 100점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리라도 못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 자, 여기서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바로 공소기각 판결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남이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 형사소송법 만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 최고 실력자 이렇게 되기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할구역에서 직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크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작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관할구역 바깥에서 직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할구역 바깥에서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긴급을 요할 때, 요때는 관할구역 바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은 수명법관이라고 나옵니다. 수명법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의부가 있어요. 재판정에 가면 합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부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합의부는 몇 명으로 되냐면 3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3인 이상. 요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알겠죠? 같은 합의부원끼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것을 수명법관.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그런데 이 다른 법원의 판사한테 명령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수탁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어가 다르죠? 수명법관과 수탁판사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용어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수명법관과 수탁판사가 다른 개념이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병역 사건 같은 거 있죠. 자, 병역 사건 같은 경우는 단독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단독부로 가느냐, 그 다음에 합의부로 가느냐, 매우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문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이 조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일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핵심 요약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봐도 눈에 선할 겁니다. 알겠죠? 탁 맞출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4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 나오는 게 또 있죠? 자, 토지 관할,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재판적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범죄지가 들어갑니다. 범죄지. 그 다음에 현재지도 들어갑니다. 현재지. 토지 관할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현재 있는 것도 바로 토지 관할이다. 그 다음에 범죄지. 자, 여러분들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형법이지만 형사소송법 내용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범죄.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 해당성. 그다음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성.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형법 같은 경우는 372조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372조. 여러분 중에서 시간이 좀 없다 싶은 분들은 제가 나눠드리는 그 퀴 있잖아요. 그죠? 지문. 그것만 잘 보셔도 거의 다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거의 한 30년 동안 거기다가 중요한 지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 지문을 열심히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예상 문제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선박, 그죠? 선박에서도 바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범죄 후 선착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후 선착지. 이것도 관할입니다. 알겠죠? 범죄 후 선착지. 마찬가지로 항공기에서도 포함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국주의라고 그래요. 기국주의. 알겠죠? 기국주의.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토지 관할은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관할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알겠죠? 관할에서. 토지 관할은 땅과 관련이 있어. 토지와 관련이 있는 거 알겠죠? 토지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썼죠? 자, 토지 관할. 잘 나가죠? 이런 지문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입니다. 별별 쳐놨습니다. 토지 관할이 병합됐을 때 시험에 100%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토지 관할을 달리했다 이런 얘기죠. 달리하는 법원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관련이 있을 때는 한 개 관할권 법원에서 다른 법원까지 우리가 같이 재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토달수 일다 이렇게 다른 이게 두 문자로 제가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1위 재판소에서 다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바로 위에, 그러니까 토지관할이 경합이 됐을 때, 여기 잘 보세요. 경합이 됐을 때, 자, 토지관할이 달리 있었어요. 이렇게 달리 있었는데 여러 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잘 봐요. 공통되는 바로 위에 여기에 상급 법원이 있죠. 상급 법원이 자, 검사라든가 피고인이 신청하면은 결정에 의해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얘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서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요게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죠? 그림을 그려놔 보세요. 자,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관할의 병합.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관할에서는. 여기 잘 보세요. 자, 이때 여기 보면은 상급 법원은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개념이 또 나오는데, 자, 검사하고 이제 피고인이 나올 거예요. 피고인. 자, 피고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가 있어요. 피의자. 그다음에 내사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내사자는 아직 수사 단계에 가지 않은 겁니다. 수사 단계 안 간 것이고 피의자는 수사 선상에 올라간 겁니다. 피고인은 누굽니까? 피고인. 이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람, 제기된 사람을 바로 피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데 뭐가 자주 나올까요?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피고인 특정.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도 보는데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 나온 것이 계속 출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피고인 같은 경우는 공소 제기를 하는데, 자,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때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혐의. 알겠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주관적 혐의가 있어요. 주관적. 이때는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 알았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번 나옵니다. 주관적 혐의와 객관적 혐의. 알겠죠? 그럼 객관적 혐의가 무슨 뜻일까? 유죄 판결 가능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주관적 혐의는 바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최근에 시험에 나올 게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수사 개시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 수사 종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수사 개시는 누가 하죠? 수사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은 두 개 돼 있죠. 검사.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사 종결은 누가 합니까? 수사 종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죠. 종전에는 검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법경찰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거, 다만 특별 사법경찰이 아니라 특별 수사관, 여기서는 검사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지만 수사, 그 다음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 수사, 이때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찰, 뭐 철도경찰, 그 들어봤죠? 자, 산림경찰, 그 다음에 철도경찰 누가 수사 종결합니까? 검사만 할 수 있다. 검사만. 수사 종결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조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안 되겠고, 이런 조문이 시험에 출제가 될다. 자, 관할이 달랐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서 자기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 하라고 골라준다는 거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조문이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상당히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관할에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루에 수업을 4시간씩 하죠. 4시간씩 하는데 올 때마다 제가 1시간에 2 내지 3문제를 찍어줄 거예요. 거의 뭐 마저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데이터로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원래 노량진하고 신림동 강의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이제 갔다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찍을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강사분보다 좀 다른 또 측면이 있어요. 저는 시험 출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판례 같은 것도 많이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시험에 나올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공소기각 판결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백 배제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312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조서라든가 이런 거 반드시 출제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핵심이 뭘까요? 뭐가 핵심 것 같아요? 압수수색 들어봤죠? 압수수색이 최고란 말이에요. 압수수색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함정수사 100% 나오는 100% 함정수사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벌써 2문제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2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정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특정. 알겠죠? 특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배울 텐데 함정수사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눕니까? 기회 제공형이 있고 기회 제공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범위 유발형이 있어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함정수사. 알겠죠?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7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법원이 동일 법원에 계속됐을 때 병합 심리가 필요 없을 때 어떻습니까? 없을 때는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병합도 할 수 있고 분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결정으로 한다고 그랬죠. 결정. 자, 법원의 판결의 재판의 종류죠. 재판의 종류. 여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판결. 그다음에 결정.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판결 같은 거 불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소다. 이렇게 항소. 상소제도라고 하죠.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항고라고 하죠. 항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에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알았죠? 자, 기본적인 어떤 팁이라든가 이런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이렇게 나갑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형사소송법 지금 문제풀이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본 내용도 반드시 숙지해야겠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8조 사건의 직권 이송 이렇게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의 현재지를 관할한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소장 변경. 자,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공소장 변경할 때는 자, 공소장 변경 요구 제도가 있고 공소장 변경 제도가 있어요. 언제 공소장을 변경하냐면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동일성. 요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여태까지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일성이 유지됐을 때 공소장은 반드시 변경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 나올 거 찍어주면서 제가 파일을 좀 제공할게. 알았죠? 그걸 달달달 하세요. 그러면은 향후에 보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선점할 겁니다. 알겠죠? 공소장 변경에서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 아마도 이번 첫 번째 시간인데 이때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아마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죠? 그 부분에서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위원 같은 것도 15개를 맡고 있어요. 지금도. 아시겠죠? 그만큼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신림동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제가 교수를 딴 사람입니다. 학위를 받고 그 정도로 투쟁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투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연구할 때도 살벌하게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숙지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오게 했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부분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언제 동일성, 언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사물관할이 나옵니다. 자,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물 이렇게 나왔어요. 사물. 그죠? 사물관할. 그 다음에 심급관할이 있었습니다. 심급. 그 다음에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관할은 세 가지로 나눈다. 사물관할, 심급관할, 토지관할 이 세 가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실 텐데 사물은 사건의 경중, 사건의 경하냐 중하냐에 따라 나눈 것을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물관할은 사건이 중하면 합의부로 가요. 합의부. 알았죠? 합의부로 간다. 사건이 중한 합의부. 그 다음에 사건이 경하면 어디로 갑니까? 단독부. 단독부입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 중 단독부에서 처리할 사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알겠죠? 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슨 뭐 병역 비리라든가 병역 사건 이런 것은 단독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 나오고 심급관할은 1심, 2심, 3심 이렇게 나가는 것을 심급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관할은 뭡니까? 재판적을 뜻합니다. 재판적. 한마디로 땅과 관련이 있다. 땅. 이렇게 세 가지 관할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사물관할, 심급관할, 토지관할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맨 이런 것만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의문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겠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사물관할 달리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병합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결정으로 단독 판사한테 이송할 수 있다. 이송이라는 건 뭐냐면 A 법원에서 B 법원으로 뭡니까? 사건을 바꾸는 것을 이송이라고 그래요. 이송. 알겠죠? 이송.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옮긴다.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소송을 옮겼다. 알았죠? 소송을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이나믹한 수업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회에 걸쳐서 우리가 10회니까 4번씩이니까 40회가 되겠죠. 40회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40회 동안 제가 한 150문제만 찍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복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조.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역시 병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자, 11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 사건인데 여기 별표 3개만 치세요.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범죄가 관련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한 사람이 범한 수재, 죄가 많았을 때는 한 곳에서 몰아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몰아서. 그 다음에 공동으로 했을 때 바로 공범이 되겠죠. 공범. 이것은 수재,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이렇게 되어 있었죠. 동시범이 되겠습니다. 동시범.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길 외워야 돼요. 범인 은닉죄,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 그 다음에 위증죄, 그 다음에 허위감정 통역죄, 그 다음에 장물죄, 이렇게는 바로 한 군데서 몰아가지고 우리가 재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관련 사건이 되는데 이 공범의 종류가 많아요. 이 공범, 바로 공동정범도 있어요. 정범.
그 다음에 이제 공모 공동정범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정범도 들어가요. 간접정범.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사범. 여러분 형법 공부하신 분 혹시 손 들어봐요. 형법. 형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사범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이 강의의 목표가 뭐냐면 국가직, 그죠? 국가직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방 간부, 그 다음에 검찰직, 이렇게 다양하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국에. 이런 분들이 단숨에 형사소송법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목표한 그 달성하는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거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죠? 공동정범, 그 다음에 간접정범, 교사범, 이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규정이 되겠다. 11조에다 별표 한 3개만 쳐요. 3개.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11조 공부했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조 동일 사건의 수기의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아두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13조 관할의 경합, 빨리 나가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것은 빨리 나가겠습니다. 14조 자, 관할의 지정 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검사가 지정 청구합니다. 주체가 검사입니다. 검사가 지정 청구합니다. 언제?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 15조 관할 이전 신청 역시 검사가 합니다. 검사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이때 이전 신청할 때는 뭐냐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방의 민심이 흉흉할 때 이때도 이전 신청을 하는데 누가 신청합니까? 검사가 신청한다는 거예요. 검사. 알겠죠? 검사. 자, 여러분들 검사 어떤 사람입니까? 공익의 대변자다. 알겠죠? 공익의 대변자가 바로 검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익의 대변자야.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도 상급 법원에 해야 된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안 쳐놨죠? 별표 안 친 것은 빨리 통과해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조 군사법원. 여기는 제가 별표 안 쳐놨는데, 자, 군사법원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거 일반 법원으로 왔죠?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 사례 보겠습니다. 가별한 사람이 군인입니다. 군인. 을이 일반인이에요. 자, 둘이 사고를 쳤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때 갑은 어느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까요? 군사법원으로 갈까요? 아니면 일반 법원일까요? 을은 어떨까요? 자, 법이 바뀌어가지고 각자 갑은 군사법원으로 가고, 알겠죠? 이것은 일반 법원으로 간다.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알았죠? 종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전에는 이 일반인도 여기로 갔죠? 그죠?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각자 그래, 네가 갈 길 가고 내가 갈 길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알겠죠? 공부도 아주 쿨하게 해야 됩니다. 쿨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노량진 강의하면서 제가 진짜 엄청나게 이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곧바로 다른 사람들은 뭐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노력을 허투루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100% 효과가 나게끔 해야 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했는데 시험도 안 나왔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을 거의 그대로 찍어주려고 그래, 이번에. 알았죠? 큰 기대를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큰 기대를 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여기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도 변호사 시험도 정확하게 찍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판례를 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조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저는 안 그래요. 왜 여기서 45%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33조 뭘까요? 국선 변호인이에요. 이런 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국선 변호인. 알았죠? 국선 변호인 제도는 100%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국선 변호인 65세 이상이면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국선 변호인. 매번 나오는 건데. 70세 이상이 알았죠? 요런 거 딱 나온단 말이에요. 70세 이상. 알았죠?
자, 국선별로 신청할 때는 누가 몇 살? 70세.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알았죠? 거기 보면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 몇 살입니까? 14세 미만자죠?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교도소에서 노인은 65세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죠? 형사소송법에서 노인은 70세예요. 다르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했던 거와 일반 법원에서 어떤 소송이 됐을 때 서로 영향이 없다는 거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기서 100%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제척 기피 회피 요게 있는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17조 별표 쳐놨죠?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1, 2, 3, 4, 5 다 필요 없어요. 친족관계 다 있었죠? 친족관계 있었던 사람, 뭐 법정 대리인, 후견인 뭐 이런 사람 있죠? 자, 참조해 주세요. 후견인. 자, 성인이 있고 말이죠. 미성년자가 있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은 여러 명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명.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런 것도. 자, 성인은 여러 명이고 미성년자는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된다. 후견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도 있습니다. 대리인.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다가 제가 별표 쳐놨습니까? 여러분들 몇 호? 7호에다가 별표 2개를 또 쳐놨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법원이 사건에 관해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을 때도 제척사항이 되는 겁니다. 제척사항. 자, 제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공정한 재판. 알겠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제척, 기피, 회피다. 자,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확률 50%예요. 알겠죠? 이 제척이 나올 확률이 50%예요. 50%. 알겠죠? 이것은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배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회피, 뭐 기피한다는 것이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이것은 스스로 탈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자, 조문이 45%가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제척, 기피, 회피가 나올 확률 몇 프로예요? 50%. 매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50%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특히 이 제척 사유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언제?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전심재판 또는 기초관 조사 심리에 관여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법이에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알았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2년 이런 거 안 내요. 낼 게 많은데 저걸 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증인신문, 증거조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공판의 꽃, 증거조사예요. 수사의 꽃, 압수수색.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압수수색 내는 거야. 공판의 꽃 뭐예요? 증거조사. 그렇죠? 증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로 범죄를 심리할 때는 증거해야 한다. 그죠?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증거재판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증거재판주의에서. 한 문제 증거재판이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꼭 100% 나옵니다. 자, 근데 수사하다 보니까 뭐 고문도 하죠. 폭행도 하고 자백 배제 법칙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00%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죠? 기피의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약간 약발이 떨어집니다. 별표 하나밖에 안 올라가요. 기피는 신청, 그렇죠? 신청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싫어, 바꿔주세요 하는 것이 기피가 되겠습니다. 자, 바꿔달라는 것은 바로 기피 신청이 되겠고, 다음 또 보다 이건 별표 하나니까. 그 다음 19 기피 신청 관할 이렇게 되어 있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시면은 소명 사유가 있습니다. 소명. 자, 소명. 요런 말이 나오면은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입니다. 일응 추측해 하는 거, 추정 또는 추측해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명. 자, 그래서 소명 사유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 사유가 한 5개쯤 됩니다. 증인신문사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증인신문 사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잘 보세요. 신문이 있고 신문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알았죠? 신문 같은 경우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신문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르죠? 신문과 신문은 달라요. 신문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물어보는 것을 뜻해요. 배려하면서. 그러나 신문은 그렇지 않죠. 배려하지 않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증거조사. 알겠죠? 이것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신문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석제도. 보석제도도 무조건 나오는 거야. 피의자 보석, 피고인 보석. 자, 공부한 거 있죠? 공부 좀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니까 보석에서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석. 무조건 시험에 출제돼요. 보석. 자, 뭐가 시험에 출제될 것 같아요? 자, 내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자, 피의자 보석 딱 나왔는데, 잘 보세요. 체포된 자, 그 다음에 구속된 자, 어떻습니까? 자, 피의자 보석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체포된 자일까요? 아니면 구속된 자일까요? 누구를 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자, 체포된 자는 보석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체포된 자는 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 교재 가지고 있죠? 요런 거는 뭐 한 3일이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3일. 알았죠? 3일 동안 놀면서 보는 거예요. 놀면서 원래는. 알았죠? 이런 책은 싹 소설책 보듯이 이찬엽 교수가 이거 나온다 해서 알았어 하고 공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거 알았죠? 보석에서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는데 함정을 어디다 판다? 자,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라는 거예요. 구속된 피의자. 자, 피의자 보석에는 체포된 피의자도 보석이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틀렸죠? 이렇게 공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150개만 찍어도 여러분들 만점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페이퍼 있죠? 거기 보면 별표 다 쳐놨죠? 별표 많이 친 것만 해도 충분해요. 할 게 없어요. 자, 형사소송법에서 엄청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조, 기각 처리. 자, 여기 좀, 좋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용어를 잘 알아두시라는 거죠, 용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용어가 있는데, 자, 각하가 있어요, 각하.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본안 심리가 있어요, 본안.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하는 요건,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겁니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거예요. 요건을. 기각은 어떻습니까? 요건은 구비했지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얘는 이유가 없어. 요건 다 되는 겁니다. 본안심리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다. 자, 그럼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 누가 할까요? 각하. 법원서 할까요? 누가 할까요? 각하. 요것도 가끔 한 30%. 시험에 나올 한 30%. 요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검사가 하고 있다. 알았죠? 이 각하 사유도 가끔 시험에 나왔었어요. 옛날엔. 그러나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알겠죠? 각하. 자, 기각, 그 다음에 본안심리 이 세 가지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조문 나왔지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쳐.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알겠죠?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보시면 합의부사한다. 이렇게 알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정지, 예외, 기피신청 즉시항고. 자, 여기 즉시항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며칠입니까? 즉시항고. 요거 7일로 바뀌었죠? 7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일. 자, 즉시항고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회피 원인 있죠? 통과하도록, 별표도 없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사무관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 사무관도 우리가 당신 싫어할 수 있어요. 법원 사무관 등 법원 주사 다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여기 보면 통역인 한번 나왔었어요. 통역인도 우리가 제척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인도 싫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역인도 된다. 통역인에다가 줄 한번 끊어요. 자,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조문 공부한 거고, 빨리 이 핵심 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문구. 여기서 다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다 나오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문제집, 그거 보면은 아주 거의 환상이에요, 환상. 알았죠?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자, 핵심 문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막 몇 개씩 나옵니다, 지금. 그죠? 엄청나죠? 자, 이런 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아주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 검사, 쌍방이 항소했다. 항소, 아까 항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항소했을 때,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3개죠. 요거 4개입니다. 1번도 알아주시고, 이런 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알겠죠? 요건 뭡니까? 구속적부 심사,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요거 예상 문제, 줄 한번 꺼내요. 구속적부 심사.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역시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자, 요거 어떨까요?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 다 나왔네. 그죠? 구속이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를 심사 청구하는 것이 구속적부 심사예요. 알겠죠? 자, 구속적부 심사.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거 들어봤죠? 구속영장 실질심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검사가 법원에게 뭐를 청구합니까?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영장. 그죠? 청구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 잘못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구속적부 심사는 뭐냐면 이미 구속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이거 잘못됐구나 심사하는 것이 구속적부 심사 청구예요. 알겠죠? 요거 별표 4개죠.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예? 알았죠?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매번 나오고, 자, 자백 배제 법칙은 뭐냐면 강압에 의해서 뭐 자백했을 때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자, 3호를 보세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헌법에 없어요. 요걸 암기하세요. 3번. 요걸 암기해야 돼요. 요로만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요거를 암기해줘요. 알겠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비슷하죠? 같은 구속인데 적부심은 있어요. 그러나 실질은 없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그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방법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방법만 잘하면은 형사소송법 그냥 만점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눈을 감아봐요. 자, 구속, 영장, 자, 실질로 나갔습니다. 이 실질은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실질은 없구나. 그 다음에 자, 여기 봐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죠. 자, 이걸 위수증이라고 그래요. 위수증이라고 합니다. 자, 위수증도 없어요. 자, 답 나왔죠.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위수증 없고 실질 없죠. 그럼 한 문제 맞힌 겁니다.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헌법에 규정이 없는 규정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답이 이거예요. 근데 매번 틀리죠. 왜 틀릴까요? 이유가. 요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구속적부 심사 청구 요거하고 헷갈리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실질은 없고 적부는 있구나. 끝났죠. 그거 끝난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요 둘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은 있어요. 그죠? 근데 위수증은 없다는 겁니다. 위수증은 없어요. 알겠죠? 요거 308조 이 신설된 조항이에요. 신설. 없었어요, 원래. 신설됐어요. 알았죠? 이 조문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요건 뭐냐면 1차 증거가 위법하면은 2차 증거도 위법하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바로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동안 최소한 7문제는 맞힌 것 같아요. 진짜 7문제 그냥 맞췄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했다. 그럼 끝장을 보는 거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자, 우리가 문제 나왔을 때 한 20%에서 30% 그냥 주는 문제예요. 국어 국문학 시험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어디서 실력이 가르냐 이런 거. 자, 구속적부 심사는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부니까 실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끙끙댈 때 나는 어때요? 1초면 끝나지. 그죠? 왜? 다른 사람은 여기서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요거부터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끝난 거죠. 머리에 딱 남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